저는 오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롱하고 먹튀 논란에 휩싸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만행을 지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하루가 멀다 하고 고발과 대표 구속, 압수수색, 과징금 부과를 당하면서 올바른 플랫폼의 역할은 뒷전으로 한 채 사리사욕, 회전문 인사, 약탈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와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 걱정을 넘어 경악하게 만드는 문제적 기업 카카오의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가 원하는 경영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경영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회사의 성장보다 경영진 보상만 극대화하는 사익 추구와 불투명하고 원칙 없는 회전문 인사가 뽑혔습니다. 국민과 조직원이 가장 반대하고 우려하는 일을 카카오는 다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라며 국민들을 현혹한 후에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업체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광고를 받게 되었고 무료라던 소비자는 강제적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꽃배달 등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해온 시장에 카톡을 매개로 빨대만 꽂아 지배적 사업자가 되며 영세 사업자 지위를 흔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카카오는 김범수의 창업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경영, 문어발 경영의 야욕을 꺾지 않았음을 이번 회전문 인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는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던 남궁은 대표는 당시 직함만 내려놓고 여전히 회사에 남아 내부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정상화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며 주주들을 기만해 놓고는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정작 본인들은 스탁옵션을 행사해 IT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국감증인으로 출석해 지주사, 탈세,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상생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종 혐의로 금감원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신고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또한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연말 임직원 간담회에서 불과 몇 년 새 골목상권까지 탐내며 탐욕스럽게 돈만 벌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전문 인사는 김범수 창업자의 쇄신과 반성은 말뿐이고 공연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창업자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재산 증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 유통인의 매개체로서 투명한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져 기업의 생명력까지 위협받고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 플랫폼 경쟁 속에 미국은 물론 중국의 저가 쇼핑 플랫폼도 국내 플랫폼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맹목적 규제보다는 상생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도모하는 플랫폼 공정 성장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스스로 참모를 끼얹는 카카오의 반복되는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감 때 백날 이야기해봐야 계속해서
후진적 경영 형태를 벌이는 카카오의 표리부동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제동을 거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소위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법 윤리 경영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에 대형 로펌 변호사와 교수들을 넣어서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번 사례를 보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카카오 문어발 경영이 한창 문제가 될 때 파트너 지원 약속을 위해 5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는 약속도 현재 어떻게 제대로 이행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깎는다는 식의 막무가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차제에 카카오의 윤리 경영을 철저히 감시하고 제대로 된 자정에 나서 생명력 넘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외부적 감시 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포털 네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 제가 증인 신청한 김여흔 유료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 스타트업 유료가 2021년 9월 말 론칭한 서비스고 원플11을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2021년 12월 원뿔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플원 상표권은 2020년 5월에 등록했고 원뿔들은 2021년 5월에 등록했는데 청년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페이 계약을 해야 했고 3개월 만에 네이버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부정경쟁 방지법, 표시광고법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당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유료를 창업해 거대 기업 네이버와 외로운 싸움을 하던 김여흔 대표는 올해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생명을 오가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 현재 김여흔 대표는 폐쇄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유료 측의 간곡한 요청에 네이버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소통을 시도하겠다는 약속을 많은 의원들 앞에서 하였지만 이마저도 빈말에 그쳐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되는 것이 네이버의 비정한 형태인 것입니다. 임박한 선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일삼는 네이버의 고질적인 알고리즘 왜곡에 따른 언론 줄세우기 논란에 이어 청년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은 국민 포털 네이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플랫폼 기술과는 정반대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민 포털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열을 기반으로 수십억씩 성과급 잔치에만 골똘하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이어지는 부도덕한 형태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을 뺏기며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 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기구를 통해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경영진의 경영 이념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오히려 거대 플랫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선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4년 3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감사합니다.